그러면 오르기 전에 빨리 정책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 변화, 특히 6.27 이후에 시장이 안정됐다가 최근 약 한 달 사이에 이 변화는 정책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지입니다. 자, 추석이 지나면서 이 부동산 시장 다시 한번 정말 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올해 대출 규제나 공급 대책 그 많았던 변수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남은 2025년 집값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연휴가 끝나니까 2025년이 다 거의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에 참 이렇다 저렇다 할 일들이 많았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불이 났다? 네. 큰 불이 났다. 네네네. 불이 났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좀 불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 불이 난 건 아니고 한강변이라든지 뭐 강남권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네. 불이라는 게 왜 산불 같은 경우에 쉽게 이렇게 꺼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잔불이 남았다가 또 잔불이 또 크게 번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예상치 못하게 정치적 변동성도 되게 컸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컸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폭이 되게 컸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막 주간에 1%씩 상승하다가 네. 갑자기 또 뭐 보합권으로 가다가 이렇게 네. 진폭이 되게 컸어요. 그것처럼 사실은 마치 불난 것처럼 변화가 되게 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을 보면은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호가는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많고 특히 이제 뭐 강남권, 뭐 한강 주변 재건축 뭐 이런 물건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장 실제 분위기도 그런가요? 일단 뭐 실제로도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보다 마포구나 성동구, 뭐 광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강 벨트라고 하죠.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고 거래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러니까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높게 사는 것도 있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고 호가를 막 올리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공급이 줄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수요가 또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인을 그분들이 어디선가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원래 집을 갖고 있으면 네. 내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자기의 그 일종의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네. 이 자산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행동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기대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상승 기대의 정도인데 최근에 그 기대의 정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게 재건축 기대감이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한강 일대의 아파트들이 노후주택이 많거든요. 그러면 노후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가장 기다리는 게 뭘까요? 재건축이겠죠. 네. 언젠가 재건축 될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집도 반포의 원베일리처럼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엄청 큰데 네. 최근에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고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수십 년 기다리던 그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호가도 올라가고 굳이 팔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가장 직접적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토어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이제 그 규제를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곳들, 뭐 한강변이라든지 마포 이쪽을 중심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보면 또 이제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침체가 되면서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흐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시장에도 보면 주가가 주식시장에 지금처럼 막 좋을 때도 보면 많이 오르는 주식과 그리고 덜 오르는 주식, 하락하는 주식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의 주식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거의 50%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7%가요. 50% 이상 올랐는데 그 평균 수익률이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격이 오를 때 지금의 주식시장은 몇 개 종목이 이거를 캐리한다는 거예요. 이끈다는 거죠. 이게 자산시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대장주라고 하죠. 정확히는 주도주예요. 주도주. 네, 대장주는 그냥 큰 주식을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그렇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산시장에서는 그런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자산시장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그 자산을 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편차가 커진 이유는 투자 시장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사고 지역을 찾고 이동하면 그러면은 사용 목적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가격이 낮아지면 그 지역에 수요가 들어와요. 그죠? 내가 거주하려고. 그런데 오직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의 수요자가 대부분이니까 돈이 되는 곳만 사는 거예요.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곳만.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쉽게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접근할 만큼 투자 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데 사실 지난번에 그 6.27 대책 좀 강력하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런 흐름으로 가면 집값은 좀 희망적이다,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이제 현황이 달라진 거고 어떤 게 조금 다른 거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6.27 정책을 그 정책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본 것보다 그 지향점과 정책의 속성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새로운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줬거든요. 그런 신호가 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을 해석할 때 세부적인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세다라는 걸 보여왔죠. 근데 이상하게요. 그 이후로 없어요, 정책이. 그 단기 효과에 멈추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슬금슬금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장이 또 잘못된 신호를 준 게 정책이 할 게 많다. 뭐 심지어 대통령도 어떤 말을 하냐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맛만 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후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정책이 나올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오르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네. 이 정부도 별로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크지 않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막 투자자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차피 오를 건데. 올라서 정책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르기 전에 빨리 정책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 변화, 특히 6.27 이후에 시장이 안정됐다가 최근 약 한 달 사이에 이 변화는 정책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봐도 특히 이제 뭐 집을 살 거면 무조건 최대한 강남 근처로 가서 최대한 새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런 곳들의 물건 값이 떨어진다면 정부에서 구제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언론에서 난리를 치면은 바로 이제 부동산 구제책 같은 것들이 좀 등장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일부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번 정부도 뭐 민주정부라고는 하지만 그 뭐 고위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 분들이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뭐 강남의 정책을 만들고 집값을 안정을 원하지 않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뭐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겠죠. 아니 근데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네. 의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예요. 좀 그게 중요한 거죠.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은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데 왜 나보고는 사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남권에 뭐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로 이제 갈아타려는 그런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일단 정부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하나 여쭤보자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보면 그 진보 정부 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보수 정부라고 불리는 뭐 이런 각자 이제 성격이 다른 그런 정치 집단에서 집권을 했을 때 보수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진보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집권을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외국도 그런가요? 근데 네.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단 네. 이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요. 대한민국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고 이렇게 막 부동산 정책이 빈번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권이 바뀐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공교롭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물론 출발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긴 하지만 그걸 이제 차치하고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진보 정부 때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그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막지 못하고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되고 이때는 또 가격을 부양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의 시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수용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어떤 절대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책의 시차인데 쉽게 말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안정시키는 정책이 시간이 걸리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전 정부가 부양책을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또 막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기 때문에 네. 부양책을 쓴 거예요. 근데 부양책이 바로 먹히지 못하고 지금 영향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네네. 서서히. 네. 이게 정책의 시차라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거죠. 가격이 오를 때 막 규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요. 그럼 다음 보수 정부이 들어서 그럼 보수 정부 때 집값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그 안타까운 현상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저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야 오히려 집값 잡는 정책에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규제하고 막 이제 세금도 강화할 거고 네. 그게 어떻게 집값을 올립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도저히 안 근데 가요. 그 영향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아니라 네,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보면은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가격 오르고 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가격이 빠진다. 이거는 정책의 시차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건가? 그러면 뭐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제 6.27 대책 그리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2부에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